안녕하십니까, 백일섭입니다. 부동산 죄송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올라서 미안하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한 번에 잡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2007년도쯤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부동산 말고는 꿀릴 게 없다. 지금이야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부동산 열기가 식었지만 그만큼 대통령 한 사람이 부동산 잡는 게 어렵다는 얘기겠죠. 사실 우리나라만큼 대통령 권한이 막강한 나라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막강한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깨지 못한 게 부동산 말고 또 있습니다. 바로 강남 8학군입니다. 아침 드세요. 알았어. 당신 요새 뭐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바빠?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니, 빨래는 언제부터 안 했는지 갈아입을 옷이 없잖아. 밀린 빨래 오늘 다 합니다. 빨래보다 더 중요한 것 때문에 바빴다고요. 아니, 그게 뭔데? 그동안 말을 안 했는데 서초동에 박았던 게 글쎄 딱 2배가 올랐지 뭐예요. 아, 진짜? 그래서 그걸로 청약통장 3개 사서 넘겼더니 집 2채 값이 딱 떨어지더라니까. 세상에 청약통장도 돈이 된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 아유, 조심해. 꼬리 길면 밟혀. 나만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암튼 그래서 어제 삼성동에 58평짜리 아파트 급매 나온 거 가격 확 다운시켜서 다운 계약했어요. 집을 계약해? 이사 가서 우리 훈이 내년에 대학 갈 때까지 뒷바라지 해야지. 1년은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밀어줄 거야. 나하고 상의도 없이? 그럼 난 강남에서 관문까지 출퇴근하라고? 그래서 말인데 당신 그냥 퇴직해버리면 안 되나? 나하고 강남 가서 조그만 쇠고기집이라도 하면 되잖아. 뭐야? 공무원 월급 얼마나 된다고 늙을 때까지 다녀요. 우리 훈이 결혼할 때쯤엔 당신도 공무원 시아버지보단 사장님 시아버지가 보기도 좋지 뭐. 안 그래? 아파트 전세 끼고 몇 채 사서 가지고 있으면 솔직히 당신 퇴직금이야 용돈이지. 에이, 시끄러워. 1983년 2월 11일 경향신문. 강남의 투기 현상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500만 원짜리 저축통장이 집 한 채 값인 4,5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떠한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다고 의아해한다. 강남이 아닌 다른 곳에 지은 아파트 값이 싼데도 팔리지 않고 유독 강남이라면 아직 삽질도 하지 않았는데 언젠가 분양받을 수 있다는 권리 획득의 가능성 하나만으로 거액의 웃돈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은 어디엔가 잘못이 있다는 걸 뜻한다. 그렇다면 같은 시기, 같은 서울의 다른 곳은 어땠을까? 당시 영등포구 물레동이나 양평동, 강동구 길동, 풍납동에는 미분양이 널려 있었다. 학군이 매력적이지 않으니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다 보니 거래가 뜸해서 환금성이 낮은 데다 강남만큼의 시세 변동이 없어서 오름폭이 적었다. 당연히 인기도 없었다. 봐라, 안무혁이. 예, 카카. 오늘 아침에 뭔 일이 있었는지 아나? 조깅하고 나서 조간신문 잠깐 봤더니 땀이 확 식어버리더라. 강남 아파트 투기 실태 기사를 봤더니 그리 되더라, 그 말이야. 면목 없습니다만 저도 아주 미치겠습니다. 국세청장이 미치겠다고 하면은 그 일반 서민들은 어찌 되나? 이래서 내가 니들한테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같은 서울인데 강남은 투기꾼들이 아파트 값을 사정없이 올려가면서 돈 빼먹고 영등포나 강북은 이제 파리가 날인데요.
어디가 정상이고 어디가 비정상이야? 강남이 비정상이죠. 그래서 각 세무서 조사반 투입해서 조치 중입니다. 뭘 조치를 갖다 우기하는데? 매물이 없는데도 사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무작위로 선별해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남은 와 그래 이 투기 근절이 안 되나? 원인은 학군입니다. 그래서 투기 근절 대책 보고서에도 학군제 문제를 포함시키려고 생각 중입니다. 투기 근절은 닫고 이거 학군 문제까지 건들면은 싸움이 복잡해져. 투기 잡을 때는 투기 하나만 공격해야지. 응? 지금 83년도 팀 스피리트 훈련을 하고 있는데 니도 별까지 달아봤으니까 알겠네. 팀 스피리트는 어디부터 시작하나? 미 본토에서 증원군이 발진하면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게 1단계 작전이고 그 다음에 대규모 공중작전을 하는데 본토에서 온 지원군이 투입되면서 이 한미연합군 합동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단 말이지. 예? 이걸 성공적으로 하려면 지휘 능력도 있어야 하고 신속하면서도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강남 투기 잡는 것도 그래 하라고. 어? 이 세무선 말단식은 하나 보내서 해결이 되냐? 돈 받아먹고 술 얻어먹고 이 놀다가는 자기가 거기 뭐하러 간 줄도 모르고 이게 그냥 올기라.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어느 게 뭐가 아니야? 속보면 삼천리지. 그래 내 말은 네가 직접 지휘를 하라 이 말이야. 응? 경제기획은 건설부 불러서 관계부처가 이 합동작전 하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 좀 화끈하게 해서 과열 투기 불좀 꺼봐라. 1983년 3월 3일 경향신문. 과열 투기에 대한 정부의 긴급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건설업체의 신규 분양이 전반적으로 중단됐다. 이런 상태는 아파트 가격 현실화 작업 등 1년의 후속 대책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어서 적어도 한동안 아파트 신규 분양을 둘러싼 과열 투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었다. 어머머머머, 정말이야? 나흘 사이에 3천이 뛰었다니까. 어머머, 나흘 사이에 단독주택 한 채 다 벌었네. 그러니까 정부는 누구 편인지 모르겠어. 정부가 목을 조르니까 아파트를 안 짓고, 그러니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물량은 없고 당연히 올라가는 거 아니냐고. 군인들이 뭘 알아. 경제가 자기네들 군대에 있을 때처럼 명령만 내리면 그대로 되는 줄 아나 봐. 아, 나도 하나 올라타 보려고 했더니 영 부담스럽네. 안 늦었어 지금도. 앞으로도 강남은 올라가는 일만 있지 절대 내려가지 않아. 파락군이 죄다 이사 나가면 모를까? 학교들도 이사 안 가지. 학교도 공부 잘하고 돈 있는 애들 많이 받고 싶어 할 거 아니야.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아파트가 비싸네 어쩌네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사. 내가 보니까 서울 사람들 딱 두 종류더라.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과 강남에 살고 싶지만 못 사는 사람. 1980년부터 실시된 완전 학군제, 즉 강남 중학생은 강남의 고등학교만 가도록 한 제도가 정착되면서 강남으로의 위장 전입은 늘어만 갔다.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는 정작 파락군 학생들은 다른 학군의 고교로 배정되기 일쑤였다. 이것이 이른바 학군 밀어내기였다. 서울시 교육청은 강남의 위장 전입자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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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락군 방배동 학생이 강북 용산구 배정이 웬 말이냐! 위장 전입자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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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년 그런 학부모들의 격한 반대에 서울시 교육청의 답은 전입학생의 거주기간 반영 제도였다. 40개월 이상 살아야 파락군에 들어갈 자격을 주는 것이었다. 참여정부 말기 해방 이후 60여 년 동안의 한국 교육정책사를 기록한
실록 교육정책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1986년 파락군에 배정받으려면 1년 이상 강남에 살아야 했다. 그해 거주기간 1년 미만이었던 527명의 학생들이 강북학군으로 배정됐다. 이후부터 파락군 지역에 배정받기 위한 거주기간이 늘어났다. 거주기간 조건이 가장 길었던 때는 1993년이었다. 그해엔 40개월 이상 강남에 산 학생만 파락군에 배정됐다.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한 학생들은 강을 넘어 강북학교를 다녔다.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희생된 여고생 8명은 강남 압구정동에 살면서 강북인 왕십리 무학여고를 다니던 학생들이었다. 동일 학군에 배정됐다면 겪지 않아도 됐을 참변이었다. 완전 학군제 결과물은 또 있었다. 서울대 합격자 비율이다. 고교 평준화를 거친 학생이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한 1977년. 강남에서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낸 학교는 영동고등학교로 17명. 서울에서는 28번째, 전국에서는 41번째였다. 그러나 완전 학군제로 처음 대학에 진학한 1984년. 서울대 입학생은 영동고 78명, 경기고 74명, 상문고 58명, 서울고 54명, 휘문고 37명이었다. 서울대 배출 순위로 영동고와 경기고, 상문고 등 3개 학교가 전국 10위에 들었다. 과연 강남의 힘이었다. 중학교 1학년 아이까지 위장 전입의 열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부터였다. 바로 그 무렵에 안타까운 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이어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1986년 6월 명동성당에서 추모제가 열렸다. 그해 1월 15일 새벽 부모의 공부 강요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여학생을 위한 것이었다. 묵념은 12분이나 계속됐고 유서가 낭독됐다. 앉아서 공부만 하는 그런 학생은 싫은데, 난 꿈이 따로 있는데, 난 친구가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은 우리 엄마가 싫어하는 것이지. 난 인간인데, 난 친구를 좋아할 수도 있고, 헤어짐에 울 수도 있는 사람인데, 어떤 땐 나보고 혼자 다니라고까지 하면서 두들겨 맞았다. 나에게 항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기라는 분. 항상 나에게 친구와 사귀지 말라고 슬픈 말만 하시는 분. 공부만 해서 행복한 건 아니잖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그 이듬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란 영화가 개봉됐다. 일주일 만에 5만 명을 동원해서 당시 함께 개봉된 외국 영화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강남 파락군 잔혹사에 대한 학생 관객들의 시위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성적 위주의 교육에 희생된 여학생의 죽음이 강남 파락군발 희생이었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잠깐. 그 뒤로도 대한민국의 교육과 부동산의 가치는 강남이 주도했다. 1980년 폐지했던 공동학군 제도를 1996년 문민정부에서는 일부 부활시켰고 1999년 국민의 정부는 파락군에서 송파구와 강동구를 떼어내 서울을 11개 학군으로 개편했다. 또 2000년 들어서는 과외금지 위원 결정이 내리면서 사교육 시장은 극도로 팽창했다. 입시학원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이 사교육 1번지이자 집값 폭등의 진원지로 떠오른 것도 이때부터였다. 강남의 명문학군은 분명 투기를 조장한 원죄가 있습니다. 투기를 부추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투기까지 할 것 같지 않던 사람도 저도 모르게 투기를 하게끔 만든 그런 힘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힘의 중심에는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 저도 자식 키워보지만 이건 뭐라고 답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강남 8합군 문제도 쉬운 답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